자,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5번 슬라이드인 차트 슬라이드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페이지는 104쪽에 2번부터 하려고 하고 잠깐 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에서 차트는요. 조금 체크하십시오. 자, 순서는요. 각각의 번호의 2번에 있는 묶은 세로 막대와 왼쪽에 있는 세부 조건의 세 번째 네모와 같이 하면 되고, 자, 다 하고 나면 2번의 두 번째는요, 가로 2번의 글꼴은요, 보통 이제 도둠의 16이긴 하겠지만 차트 영역에서 하시면 됩니다. 차트 영역입니다. 그리고 가로 2번의 끝에 외곽선은 세부 조건의 두 번째 네모점과 같이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차트 영역 서식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 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다 하고 나면 세부 조건에 두 개가 남습니다. 하나는 차트 제목 하시면 되고, 아참, 차트 제목을 작성하고 나면 자, 파워포인트는 커서 위주의 서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입력하고 차트 영역을 클릭했다가 다시 제목을 클릭하시면 글꼴을 주면 나머지도 전체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네 번째죠. 값, 데이터 레이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축 서식인데요. 축 서식에서 축 옵션에서 최대 또는 최소 단위 기본을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차트 요소 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세세한 거는 조금 있다가 하면 되고 그리고 하나 더요. 차트를 만들다 보면 엑셀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서 각각의 축의 최소값을 확인하셔서 소수점인지 그리고 빼기인지 0인지 한 번 더 보셔야 되고 0인 경우에는 숫자입니다. 숫자. 빼기일 경우에는 회계입니다. 자, 소수점일 때는 아마 기본이 숫자인 상태에서 소수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네요. 소수점과 회계 처리일 때는 기본 엑셀에서요. 홈이라는 메뉴에 가면 표시 형식 있습니다. 그때 자,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을 주시거나 또는 빼기일 때는 표시 형식에서 쉼표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화 표시가 없는 회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요. 0이면 숫자라고 했지만 문제에 또는 화면에 자, 1000단위 구분 기호가 있어서 쉼표 처리가 되어 있다면 자, 얘네들은 다른 방법을 가야 합니다. 범위를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에 셀 서식이며 그럼 여기는 아마 표시 형식일 거고요. 숫자라는 범주에서 1000단위 구분 기호를 체크만 하시고 확인하시면 아마 교재에 쉼표 스타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런 것만 조금 체크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요. 자, 여긴 것 같은데요. 각각의 문제에 가로 2번에 보시면 대부분의 외곽선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테두리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글이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같은 과목에 선, 테두리, 윤곽선, 외곽선, 대시라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실선에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되고 요런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굵게도 안 해도 되고 색도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실행할 거고요. 저는 아무거나 할 건데 최저임금 열겠습니다. 자, 얘는 저는 5번 슬라이드 클릭할 거고요. 104쪽에 2번부터 하려고 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8개 그림 중에서 두 번째인 차트 클릭할 겁니다. 자, 세로막대형이지만 세부 조건의 세 번째 네모점을 보면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왼쪽 밑에 콤보 누를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아무 이유 없어요. 두 번째 줄에 계열 2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의 삼각형을 누르시고 꺾은선형의 네 번째인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 클릭합니다. 그럼 차트 종류 이름이 요런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이에요. 보조축을 체크를 하면 오른쪽에 축이 생길 겁니다. 자, 다 되었다면 확인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엑셀이 나타날 건데요. 이렇게 그대로 입력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데이터 편집을 눌러서 엑셀을 재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엑셀이 재실행이 되면 크기 조절 좀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눌러져 있는 상태 그대로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 다 되면 오른쪽 아래 하트점 또는 삼각형 점이 있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어서 굳이 여기에 딜리트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는 이걸 하트점이라고 하는데 입력하신 곳까지 드래그 하시면 아래쪽에 변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저 하나만 설명해요. 숫자일 때는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되지만 침표도 주지 마세요. 소수점일 때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으셔야 돼요. 9.4 이런 식으로. 자, 소수점은 점을 적어야 되고 쉼표는 주지 마시고 숫자로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쉼표 스타일을 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밑에 엑셀표를 보고 데이터 표적 보고 입력했습니다. 근데 양쪽에 축을 보면 그 정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되고 저는 그대로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파워포인트 화면 누를 겁니다. 보통은 위에 보면 행렬 전환이 있기 때문에 얘를 바로 눌러도 되지만 보통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바깥쪽 누를게요. 얘를 선택하지 않으면 메뉴들이 없어요. 항상 차트를 누르면 상단에 오른쪽 위에 차트 디자인이 있으며 데이터라는 그룹에 행렬 전환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모양이 바뀝니다. 자, 체크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여기까지가 가로 2번에 있는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과
그리고 세부 조건에 세 번째 네모점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끝난 거 아니고요. 가로 2번에 그 세로 막대형까지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다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나중에 펜으로 또는 연필로 가지고 체크하면서 하십시오. 글꼴은 도둠의 16이라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 되고 홈 메뉴에서 글꼴에서 도둠의 16포인트 주시면 됩니다. 금 전체적으로 크거나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외곽선이어서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회색 배경이 나타나며 차트 영역 서식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클릭하게 되면 위치가 전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와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트 영역을 누르시고 외곽선 때문에 테두리 클릭하고 실선 클릭하고 색은 검정색으로 주시면 됩니다. 실제는 검정 텍스트 1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가로 2번이 완전히 다 된 거고 그럼 이제 세부 조건에 두 번째 네모점 보고 하면 되죠. 첫 번째 줄이 차트 영역이며 채우기라 했으니 채우기 클릭하시면 되고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한 가지라서 단색을 누르면 되고 온 세상이 파란색 됩니다. 색을 찾아서 클릭한 후 표준색에서 왼쪽에서 네 번째가 노란색입니다. 두 번째 줄 그림 영역이라 적혀 있고 막대기들 사이가 그림 영역입니다. 클릭하면 그림 영역 바뀌고 다시 보면 채우기 흰색이라 했으니 한 가지 단색입니다. 근데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색을 눌러서 자, 첫 번째 줄 첫 번째가 흰색입니다. 실제로 흰색 배경 1이죠. 클릭하시면 요런 모양 만들어집니다. 그럼 저는 세부 조건에서 큰 거 2개 했기 때문에 가운데 2개 있죠. 4개 중에 순서대로 또 할 겁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I가 됐을 때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 3번 하면 전체 범위가 잡힙니다. 자, 그러면 차트 제목 좀 적을까요? 자, 여기까지 제목 적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읽어보니 궁서 24 굵게라서 차트 영역을 살짝 눌렀다가 제목 누르시면 되고 홈 메뉴에서 도둠을 궁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24포인트 굵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채우기 흰색의 테두리라서 오른쪽에 있네요. 그럼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을 클릭해서 흰색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라 했으니 실선만 클릭하면 이전에 했던 작업이 그대로 활성화되어서 색도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자, 두 번째 줄이었고 세 번째 줄입니다.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오프셋 오른쪽은 두 번째 줄 아마 첫 번째 거일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서식에서 두 번째인 효과를 누르시면 되고
그러면 그림자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면 되고 첫 번째인 미리 설정에서 클릭해서 바깥쪽에서 자, 두 번째 줄에 첫 번째가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클릭하시면 오른쪽이 거무스름해집니다. 여기까지 차트 제목이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값 표시, 기타의 BOECD 국가 계열만입니다. 거꾸로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저는 여기 BOECD 국가는 꺾은 선형입니다. 그럼 저는 자체가 꺾은 선형이라 요 점 위에 올라갈 겁니다. 그럼 여기 계열, 기타라는 거 확인하셔서 올라가서 여기 밑에 풍선도움을 한 번 더 봅니다. 근데 교재 보시면 9.4가 위에 있습니다. 그럼 클릭 두 번 하면 되죠. 클릭하면 계열, 한 번 더 클릭하면 기타 요소가 됩니다. 이때 오른쪽 위에 차트 요소 클릭하시면 되고 이때 데이터 레이블에 삼각형에 가서 클릭하시면 위쪽이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 네모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의 출력 형태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꺾은 선형이죠. 선을 클릭해서. 자, 저는 바깥쪽에 눌렀다가 누를게요. 그럼 여기 점이 다 만들어지면서 선택이 될 거고요. 오른쪽에는 데이터 계열 서식이 선택이 됩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거죠. 채우기 및 선을 클릭해서 아래쪽에 표식 누를 겁니다. 이건 아마 채우기 대신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표식, 채우기 있기도 하네요. 제가 못 봤네요. 자, 표식 옵션을 누르고 기본 제공에 형식을 누르면 되고 책의 다이아몬드네요. 두 번째인 다이아몬드. 자, 크기는 10 주시면 되고 엔터 하시면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왼쪽에 자, 여기가 세로 갑축이네요. 클릭을 해서 또 자, 실선 클릭할 겁니다. 그리고 책을 보니 0부터 60까지 10단이라서 그대로 둘 겁니다. 한 번 더요. 오른쪽에 보조 세로 갑축을 클릭하고 먼저 실선 클릭할 겁니다. 자, 다 된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더 보면 0부터 100까지 10단위가 아니라 25단입니다. 그러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네 번째가 축 옵션입니다. 한 번 더 축 옵션을 눌러서 여기는 기본 단위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단위는 10이 아니라 25를 주고 엔터를 하시면 바로 바뀌는 거 느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외일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왜냐면 책 보시면 범례가 없고 데이터표가 있고요. 데이터 테이블. 그리고 줄무늬가 없어져야 되네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차트 요소 눌러서 세 가지 클릭할 겁니다. 데이터 테이블, 그리고 눈금선, 범례 클릭해서 만들 겁니다. 저 그리고 하나만요. 제가 보니 연습하시는 분들 중에서 데이터표를 클릭해서 여기에 또 보니 이 채우기 미선에서 그 실선에 검정색을 주시는 분도 봤어요. 요런 식으로 색을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실선을 누르고
검정색을 주시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지금 저는 여기 양쪽에 검정색 선을 주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에 검정색 주었고요. 그리고 표식을 주었는데요. 굳이 얘네들을 안 해도 점수의 차이는 없다 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훑어봤는데 마지막에 도형 삽입하자고 합니다. 이번에 도형은요. 얘는 좀 끌게요. 필요가 없으니. 이번에 쓰는 도형은 그 설명선이네요. 설명선. 요거네요. 둥근 모양의 타원형의 설명선 합니다. 삽입에 도형 누르면 되고, 설명선에서 타원 설명선 클릭할 거고요. 책 보고 저는 요 정도 줘야겠네요. 드래그해서 글자에 비해서 도형이 작지는 않아요. 많이 클 겁니다. 자, 그리고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제가 여기 있는 노란 점 보이시죠? 요 점을 요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와 유사하게 만들면 되고, 그리고 책본이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굴림 18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올라갈게요. 쉐이프 형식의 도형 스타일에 자세히를 클릭하면 되고, 그런 다음 선택되어 있는 게 뭔지 보시고 여기에서 지금 파란 강조 이름 맞거든요. 미세 효과만 찾으면 됩니다. 자, 얘는 다른 이름, 여기가 미세 효과. 맞으면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홈에 가서 글꼴 줄게요. 굴림.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글자들 다 안 보이죠?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도형이 많이 큰 편입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얘도 할게요. 중간 정렬까지. 그런데도 잘 안 나오죠? 그럼 줄간격을 1.0을 해제해 볼까요? 근데도 안 되죠? 자, 그리고 줄간격 옵션에서 자, 여기도 아무것도 없네요. 취소할게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 조금 더 길게, 크게, 더 크게. 자, 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줘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여기까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만약에 나는 여기를 도형을 좀 작게 하겠다. 뭐 이런 거 하시면 저 합니다. 이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우리 개체 서식, 도형 서식이 있을 건데요. 여기 가시면 되고 여기에 제일 마지막이 크기 및 속성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 여백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0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자.
0이 됐죠? 그런 다음에 크기를 조금 더 줄여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더 크긴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완성되었습니다. 왜냐면 글자와 도형 사이에 아마 여백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럼 얘기해요. 글자에 비해서 적는 거에 비해서 도형이 많이 큽니다. 그런 거는 체크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05쪽에 3번 하겠습니다. 저는 5번, 6번 사이에 클릭해서 엔터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굳이 다시 요 부분은 얘기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 차트를 누르고요. 혼합을 누릅니다. 무조건이에요. 계열이에서 클릭을 해서 자, 꺾은 선역의 네 번째인 표식이 있는 꺾은 선역 누를 겁니다. 자,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보조축을 클릭해서 확인 누를 겁니다. 자, 확인 누르면 엑셀이 활성화되고요. 위에 있는 아이콘이죠. 데이터 편집을 눌러서 엑셀을 재실행하게 만들 겁니다. 크기는 좀 주셔요. 여러분들이 입력하거나 편집하는데 조금 편하게. 자, 있는 그대로 해서 적겠습니다. 자, 소수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적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입력되면 하트점을 입력하신 거 91.7까지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양쪽의 축을 보니 자, 여기는 0이 없네요. 그럼 더 좋네요. 뒤에 파워포인트 눌러서 바로 위에 행렬 전환 있으면 바로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그럼 저는 차트 영역을 눌러서 홈에 가서 교재본이 도듬 16포인트입니다. 자, 도듬 16포인트. 그리고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자, 얘는 조금 전에 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이 작성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연습하실 때는
껐다가 켜고 해서 새로운 느낌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 요거 하고 파워포인트 끄고 다시 열 겁니다. 자, 실선에 검정색을 주면 되죠. 그래서 외곽선이 될 것이고 여기까지가 가로 2번 끝났고 세부 조건의 두 번째 네모점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차트 영역이고 채우기, 단색 채우기에 노란색입니다. 저는 클릭해서 한 번 더 누를 겁니다. 두 번째 그림 영역 클릭하고 단색 채우기에서 클릭해서 흰색 줄 겁니다. 여기까지가 세부 조건의 두 번째 네모점이었습니다. 나머지 좀 할게요. 첫 번째 거 차트 제목이어서 클릭, 저는 I가 됐을 때 드래그를 하고 차트 제목 적을 겁니다. 글꼴은 궁서 24 굵기입니다. 저 혹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앞에 문제도 했을까요, 굵기가? 저 한번 갔다 올게요.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굴림, 아니, 궁서. 자, 궁서 24 굵기입니다.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서식에서 이번에는 그림자, 아니, 채우기 흰색 테두리 할게요. 그럼 채우기, 단색 채우기 눌러서 흰색으로 굳히고 테두리 달라 하니 실선 클릭하면 검정색 될 거고 세 번째 줄에 오프셋 왼쪽이라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효과를 누르고 그림자를 누르고 미리 설정해서 바깥쪽에서 오프셋 왼쪽은 두 번째 줄, 세 번째가 왼쪽입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이 거무스름해집니다. 자, 저는 차트 제목까지 했고요. 네 번째인 값 표시하겠습니다. 읽어요. 4회의 신경망 계열말입니다. 신경망은 그 막대기형입니다. 4회라서 바로 위에 올라가서 신경망인지 4회인지 한 번 더 보시고 교재에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지금 2번하고 똑같을 건데요. 자, 2번 그러면 체크 좀 할게요. 자, 이제 이거 체크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위치가요. 막대형일 때와 꺾은 선형일 때와 틀려요. 조금 전에는 꺾은 선형에서 위쪽을 했지만 막대기는 위쪽 있다고 저희는 이름이 바깥쪽 끝에가 되는 겁니다. 꺾은 선형일 때는 위쪽 위에 있으니 근데 막대기는 바깥쪽 끝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막대형일 때와 꺾은 선형일 때와 틀려요. 그럼 저는 합니다. 자, 신경망 클릭, 4회 클릭,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 삼각형, 바깥쪽 끝을 눌러서 클릭할 겁니다. 그러면 97.6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 레이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트의 1, 2번 세부 조건 네 번째 점 다 했습니다.
그럼 저는 나머지 세부 조건들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데이터 요소부터 좀 할게요. 데이터 요소부터 순서대로. 자, 세로 갑축을 눌러서 교재 한번 보세요. 91부터 98까지가 맞는지, 1 단위가 맞는지. 그러면 책처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그럼 저는 실선 줄 겁니다. 그리고 꺾은 선형을 클릭해서 데이터 결 서식에 표식 누를 겁니다. 표식 옵션 누를 겁니다. 기본 제공에 자, 이번에도 다이아몬드네요. 시험 때도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기는 10 줄 겁니다. 다시 오른쪽에 보조 세로 갑축 클릭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실선 클릭하고요. 교재본이 88부터 94까지 2단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수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번째 축 옵션을 가서 축 옵션을 눌러서 자, 그러면 최대값은 94네요. 이것도 고쳐야겠네요. 최소는 88에 엔터. 그리고 최대는 94로 엔터. 바로 정수로 바뀌는 거 확인되죠? 그리고 기본 단위 기본은 2 주고 엔터. 그러면 끝. 자, 그럼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끄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오른쪽 위에 차트 요소 눌러서 무조건이에요. 데이터 테이블 클릭, 눈금선 클릭, 범례 클릭. 실제로는 뭐예요? 데이터 레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눈금선과 범례는 해제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또요. 얘를 저도 지금 계속 놓치죠. 데이터표도 색 주고 싶으면 여기 지금 데이터표 있어요. 실선만 주시면 색은 똑같아집니다. 무엇이든 교재와 똑같이 만들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필요 없으니 닫을게요. 다음부터는 계속 열어놓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도형 삽입입니다. 도형 삽입은요, 설명선인 것 같고 요거네요.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할게요. 삽입의 도형, 설명선 두 번째 거. 클릭해서 교재 보시고 어디쯤에 있는지 만들어주세요. 요 정도?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셔서 아래쪽에 노란 점 보이시죠? 얘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교재처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굳이 회전 안 해도 돼요. 저는 바로 할게요. 계속 요 모양이라서 도형 스타일에 자세히를 클릭하고 자, 네 번째 줄 두 번째 겁니다. 미세 효과 맞는지 보시고 클릭하면 되고 홈 메뉴 가서 글꼴 줄게요. 굴림에다가 자, 18포인트 주면 되고 그럼 이제 글자가 나올 텐데 정렬이 안 되면 가운데 정렬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얘를 2번, 3번까지 했고요. 껐다가 다시 킬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